자, 오늘 간수에게 34초 이제 수능에 나온 현대소설. 나왔던 걸 왜? 나왔다. 자, 34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뭐냐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이 있어요. 우리 앞쪽에서 수특에서는 김원일 거 뭐 배웠어? 어둠의 아니, 그 어둠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 도요새에 관한 명상 이게 나왔어요. 모르잖아 이 새끼들아. 자, 그게 나왔는데 김원일의 우리가 6구월에 보시면 현대소설만큼은 어떻게 써? 다른 작품이 좀 많이 언급됐죠? 네.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좀 할 건데 일단 뭘 할 거냐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입니다. 마당 깊은 집. 자, 요놈은 김원일 소설의 특징은요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전적 소설인데 자기의 일을 표현했던 거야. 아버지가 지금 사회주의자로 나오죠. 어둠의 혼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김원일은 아버지가요 월북했습니다. 월북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삶이 그렇게 힘겨웠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장이 없다 보니까 혼자 어떻게 해서 자식들을 키워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겹게 살았대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또 월북하다 보니까 그 빨갱이 꼬리표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대. 이 김원일의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동생이 그 인터뷰한 거에 보시면 김원일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엄마한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써요? 그 빨갱이 집안이랑 꼬리표가 붙다 보니까 삶이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아빠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장남인 김원일한테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베푸는 게 아니라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어린 시절에 형이 왜 맞는지를 몰랐다. 근데 내가 너무 어려서 말릴 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은 한마디도 싫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당 깊은 집은요. 왜 마당 깊은 집이냐면 비가 오면 늘 마당이요. 지대보다 낮아요. 그래서 항상 물이 고여요. 그래서 거기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다 물을 퍼요. 그래서 마당 깊은 집은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그러다 보니까 마당 깊은 집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겁니다. 집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위채가 있고요. 위채가 이렇게 엄청 커요.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위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래채들이 조밀조밀 붙어 있어요. 아래채들이 이렇게 조밀조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방이 3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 방 3개에 다른 집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몇 가구가 사냐면, 5가구가 삽니다. 근데 되게 다 방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가구, 요렇게 한 가구, 요렇게 한 가구, 요렇게 한 가구. 5가구라 했는데 한 가구는 어디 사냐면 요 문 밖에 풀빵 장사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죠? 총 6채고 6가구고요. 2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가구고 22명인데 여기는 지금 아주 거의 작은 사회와 같아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 여기도 저 위채는 잘 사는 사람이고요. 여기 아래채, 여기는 아주 못 삽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아래채는요, 거기 옛날에는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거기 화장실에 줄 쭉 서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밤에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는 요강도서 그 방 안에서 해결했어요. 근데 그 쉬싸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자다가 깨고 막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거의 사생활이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조밀조밀 사는 거야. 그런데도 나름대로 정을 가지고 살고 요런 집입니다. 요런 얘기야. 전쟁 후에 이렇게 못 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놈은 특별한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특별한 갈등은 없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5채가 모여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20분짜리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딱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해볼게. 자, 1번 마당
깊은 집 볼게요. 마당 깊은 집. 아까 6가구 22명이 나온다. 22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냐면 작은 사회와 같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마당 깊은 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존재해요. 지금 집 생긴 거 봐도 위채는 크고 아래채는 조밀조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위채는 주인집인데, 여기는 주인집인데 엄청 잘 살아요. 아래채가 뭐 하는지하고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 얘는 전쟁과 거의 무관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지만 전쟁과 무관한 세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부자들은. 얘는 부유하고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풍족해.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은 뭐하냐면 방직공장하고요. 방직공장을 해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내는 뭐냐면 금은방. 금은방을 하고 있으니까 장난 아니죠?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야. 이렇게 부자이면서 여 아래채에 대해서 뭐 관여하거나 뭘 도와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런 집입니다. 전혀 다른 집이야. 그 다음에 아래채가 있고요. 아래채는 다 뭐야? 새들어 사는 새빵이겠죠? 새빵 아래채고, 아래채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되게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삽니다.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요. 궁핍한. 그럼 위채를 사는 건 집도 으리으리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아래채는 어떻게 해서 되게 초라하고 궁핍하고요. 사생활보호, 그 당시에 사생활보호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비만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런 곳에서 모여 살아요. 자, 그러면 요 초라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아래채의 구성원들을 슬쩍 체크만 좀 할게요. 자, 아래채 구성원들을 체크해 볼게. 특별한 갈등은 없으니까 외우기도 좀 어려워요. 그냥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기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 건데, 경기댁은 김수미, 영화배우 김수미가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일 거야. 그 사람이 이제 경기댁이야. 경기도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경기댁이라고 하겠지. 자, 얘는, 이 집에는 경기댁이 있고요. 특이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선이 누나라고 나와요. 영상에도 나올 건데, 미선이 누나. 주인공이 길남이라는 남자애야. 초등학교를 못 간 6학년인데 중학교를 못 가요. 그런 애야. 가난 때문에. 미선이 누나가 나오고요. 미선이 누나의 특이한 점은 얘는 여기가 배경이 대구거든요. 대구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PX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어는 조금 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 돈은 많은데 자식들이 공부를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으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미국인들 불러서 미국인들 파티를 해요. 미국처럼 서서 파티하는 거 있잖아. 그때 미선이 누나가 영어도 조금 되니까 거기 막 참여합니다. 성격도 밝아. 그래서 우리 미군 부대에서 만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군을 하나 꼬셔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합니다. 결혼 후 미국으로. 결혼 후 미국행으로 가는 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흥규라는 남자애가 있는데요. 별로입니다. 별로야.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구나. 다음 두 번째, 경기댁이 있고, 두 번째는요, 준호네가 삽니다. 준호네니까 준호가 꼬마겠죠. 그러면 준호 아버지는 뭐냐면 준호 아버지만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준호 아버지는 상위 군인입니다. 전쟁에서 팔이 하나 잘려요. 그래서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위 군인이고, 전쟁 때문에 항상 뭐 하냐면 시달립니다. 악몽을 꿉니다. 항상 악몽.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소리 하고요. 그러면 얘가 막 소리 나면 나머지 집이 다 알아요. 아유, 또 저런 소리 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악몽을 꾸는 그런 아버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호 어머니, 준호. 특별한 내용 없어요. 준호 어머니, 그 다음에 준호인데, 영상 보시면 준호 엄마가 가장 예쁜 엄마로 나옵니다. 가장 젊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평양댁이 있어요. 자, 당연히 평양에서 왔으니까 평양댁이겠지. 그래서 경기댁과 평양댁이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뭐 악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사는 사람 뭐 티격태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경기댁은 미선이하고 흥규가 다 크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세를 받는 거야. 똥세를 받아요. 근데 얘는 직장에 금방 가니까 똥은 많이 안 싼다. 돈 덜 낼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디냐. 명당 받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자질구레한 거 갖고 싸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멱살 짚고 싸우는 그런 거는 아니야. 다 애정 어린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양댁에서 좀 특이한 애가 좀 많이 보이는데, 뭐냐면 정태. 나에게는 형이죠. 정태하고 정민이. 그 다음에 순아 누나가 있는데, 순아 누나는 별로. 자, 그래서 특이한 건 정태라는 애가 뭐냐면,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평양댁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얘가 사회주의 예찬을 합니다.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얘는 월북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월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잡혀요. 잡혀서 징역 15년인가 20년인가 받아서요. 계속 깜빵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 정민이라고 책 들고 있는 애가 있어. 유일하게 책 들고 있는 애 있어. 얘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나중에 의사가 돼. 그래서 이 정민이라는 애는 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얘는 위체 아들이 공부 더럽게 못한다고 그랬잖아. 얘 위체 아들을 과외를 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순아 누나는 별 영향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길라미네. 길라미네는 바느질 때. 여기가 뭐냐면 우리의 주인공 길라미입니다. 얘가 주인공이고 바느질 댁은 과부야. 그러다 보니까 길라미가 장남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헤어져 살아요. 헤어져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에 집이 모여서 같이 살아요. 그럼 엄마가 아들과 헤어졌다가 만났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얘가 오므로 인해서 어떻게 써? 밥 숟가락을 하나 더 놔야 되지? 그 지출이 는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라미는 집에 왔는데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내 엄마인데 내 엄마 아니고 나중에 뭐냐면 이 엄마는 계모다.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고 있다. 이래서 나중에 가출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였어? 길중이, 길수 이렇게 있는데 길중이는 별 역할 없고요. 길수는 8살인데 사망합니다. 죽어요. 사망. 뭐냐면 못 먹고 못 먹는 병 뭐지? 못 먹고 영양 안 좋은 거 뭐지? 영양실조니 뭐 이런 것들 병이 겹쳐서 죽어요. 병원이라 이딴 건 없잖아. 그래서 그걸로 사망을 하고요. 얘는 왜 이 작품 속에서 영향력이 있냐면 얘 죽을 때 가족들이 슬퍼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 모여있는 애들이 다 도와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점은 어떤 거냐면 길수가 죽고 나서 겨울에 산에 묻어주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거적대기 같은 데 하나 덮어서 지게에 메고 그냥 갑니다. 이런 정도야. 그 뒤에 엄마나 그 다음 어떻게 해서 길라미, 길수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슬프게 되었고요. 그런데 요 위체에서 할머니가 늙어서 죽어요. 그냥 호상이야. 아주 살 만큼 살고 돌아가신 거야. 그때는 상여가 엄청 크고 모든 사람들 대신 울어준 사람들이잖아. 그걸 돈으로 주고 사서 옵니다. 아주 되게 화려합니다. 되게 화려. 곡비 그래. 되게 화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선내 누나. 얘는 공부를 잘해요. 얘는 공부 잘해. 그래서 이 집에서 학교 가는 애는 길중이랑 설레 누나야. 근데 설레 누나는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해요. 공부할 거야. 영상 보시면 여자 교복 입고 있는 애 있어. 그거 이화여고 교복이랑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완전 옛날 교복 아시죠? 얘네 교복 보면 옛날 교복 있어요. 엄마들 입고 다니는 거. 맞지? 그거. 얘는 꿈이 초등교사야. 완전데. 엄청 힘들지 않나요? 거기다 가구 얘기해. 뭘. 그 다음에 5번째.
다섯 번째는 김천댁. 아, 다섯 가구 쓴다고 그랬잖아. 김천댁 새끼야. 자, 김천댁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김천댁이 하나 있고요. 김천댁이 있고 복술이라는 꼬마애가 있어요. 복술이. 그런데 얘하고 정태가 눈이 맞아요. 눈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지. 그래서 얘 비슷해요. 젊은 애야. 그죠? 왜? 뭐 나이 차가 좀 있으면 니네도 도전해보게? 어이씨, 이것들 봐라. 그래서 얘는 눈이 맞아서 사랑의 감정이기보다는, 그죠? 여기서는 뭐냐면 같이 월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태는 걸리고요. 김천댁은 갑니다. 월북합니다. 그래서 얘는 월북하고,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김천댁에 여기 이게 뭐야, 상처가 있는 남자가 계속 얼씬얼씬 거립니다. 걔가 뭐냐면 그 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책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걔와 함께 갈 거고요. 얘네들은 월북을 하지만 정태는 못 가요. 자, 요게 이제 구성원들 이고요. 자, 얘가 풀빵 장수야. 누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얘가 풀빵 장수야. 오씨, 저기 봐라. 자, 얘가 풀빵 장수. 풀빵이 뭐예요? 풀빵 안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봐, 저기 풀빵. 야, 그거 있잖아. 물고기빵 팔잖아. 잉어빵 그런 거, 붕어빵, 국화빵에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 요런 애들이 등장할 거고, 그러면 그거 보고, 더 정리할까? 그거 보고 하나 더 정리할게요. 저거 먼저 하고. 20분 봐봐요? 아니 그 1학년 애들은 막 영화 보는데. 저거 뭐였더라? 링크 달아놓으면 돼. 근데 이거 저작권 막 위반으로 막. 뭐, 저기 써있잖아. MBC라고. 그런 상관없나? 촬영. 캐릭터타임 명작 극장 국민배우 호드신 김수미 주연 캐릭터타임 명작 극장 자, 그래서 그 영상에는 안 나온 지점이 시험에 좀 언급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또 다시 추가를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까지 갔었죠? 이제 세 번째. 자, 거기는 지금 길라미가 가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길라미의 가출 그 지점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머니하고 갈등이 굳이 있다면 어머니하고 길라미가 있어요. 자, 어머니와 길라미 사이. 엄마는 남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먹고 사는 일을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남인 길라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소 혹독하게끔, 영상에서 봤지만 뭐 있었냐면 뭐 하라고 했어? 신문팔이 하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도 길라미 혼자 다 이사합니다. 왜냐면 엄마는 도와줄 수가 없어. 계속 바느질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남은 두 명 있었죠. 선내 누나랑 길중이. 걔는 학교 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길라미 혼자 다 해요. 그래서 길라미가 이거 머슴으로 데리고 온 건지 자식인지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엄마는 혹독하게 장남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합니다. 넌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거시기 흔들리도록 돌아다녀야 한다고 막 나오잖아. 그죠? 그거 바로 뭐냐면 길라미에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길라미는요, 너무 배도 고프고요. 그 다음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를 원망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길라미가 어떻게 하냐면 위채로 가요. 위채로 가서 부엌에 가서 거기서 뭐냐면 밥을 얼른 훔쳐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밥을 먹었더니 배도 고프잖아. 한 이틀 지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위치에서는 아까 그 식모 같은 사람 하나 있었잖아.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지가 와서 밥을 먹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길라면 안 걸린 줄 알고 가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몰래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 좀 더 대범해집니다. 김치를 꺼냅니다. 김치를 꺼내서 김치까지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치 뚜껑을 안 닫아요. 그러니까 그 식모가 눈치채죠. 그래서 식모가 길라미를 따로 부릅니다. 길라마,
밤에 와서 그거 뭐 훔쳐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프면 나한테 달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길라미가 아줌마는 봤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식모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엄마한테는 안 이를 테니까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훔치는 것은 또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위치에서 여기에서 미국인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호화 파티. 그래서 이 길라미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밥을 주면 엄마가 밥을 떠주면 공기에 떠준 그거만 먹잖아. 얘들은 뷔페식이야. 들고 다니면서 지 먹고 싶은 걸 하나하나 담는 거야. 그거 갖고 되게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엄마는 절대로 위치를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겨요. 그래서 얘는 위치에서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파티가 벌어지고 이걸 통해서 길라미는 무척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하지만 엄마는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지시를 어긴 거야. 아까 영화 봤다고 해서 영화표 구했다고 해서 터졌잖아. 그죠? 그런 듯이 엄마가 뭐 하냐면 어머니의 지시를 어긴 거야.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엄마가 바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재봉틀을 돌립니다. 아까는 뭐 했냐면 영화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회초리를 때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서 너 엄마 거기 가서 뭐 했냐고 그거 구경하니까 좋디? 침 흘리니까 좋디? 막 얘기해요. 얘기하다가 엄마가 흥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바늘이 손톱에 꽝 찔려요. 그래서 피가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엄마는 손톱이 구멍이 뚫릴 정도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살이 튀어나왔어. 이 바늘이 이렇게 뚫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와서 어떻게 해서 막 엄마가 다쳤으니까 난리 하겠죠? 그래서 재봉틀을 뒤로 돌려서 뺍니다. 근데 바늘이 들어갔는데 뒤로 돌리면 빼면 얼마나 아프겠냐. 근데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수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건으로 감아요. 그래서 엄마는 뭐가 걱정일까? 옷, 그죠? 옷에 핏물이 들으니까 그게 뭐해서 기생들이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 얼룩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묶고 나서 계속 물로 닦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단 저고리가 나올 거야. 아까 드르륵 했던 거. 양단 저고리를 더 우선시합니다. 이쪽을 더 우선시해. 그러면 손톱이 비유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머니의 어떤 개인적인 건강이라면 엄마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그럼 이건 뭔데? 양단 저고리는 돈. 그죠? 가족 부양 좋습니다. 돈. 그 다음에 뭐 물질? 이것을 더 크게 보는 거야. 한국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 보니까 이게 더 우선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서 손에다 붕대를 감고 핏물을 자꾸 제거하고 있는데 이 길라미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또 가서 회초리 갖고 와서 다음에 나 맞을 차례구나 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가출합니다. 길라미 가출을 해요. 근데 길라미 입장에서 뭐냐면 아까 원망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야. 나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나에게 장남으로서 책무를 계속 부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엄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고 엄마는 계모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난 집 나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갔는데 누가 데리러 가겠어? 누가? 그렇죠. 누나가 찾으러 갑니다. 설레 누나의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길라미가 이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엄마는 나 나가서 좋아할 거라고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숟가락 하나가 적을 테니까 엄마는 좋아할 걸? 아니야. 엄마는 널 위해서 고깃국을 했단 말이야. 막 얘기를 합니다. 그까지 고깃국 거짓말하지 마. 이겁니다. 자, 고깃국. 내가 할게요. 이게 고깃국. 자, 길라미가 그까지 고깃국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깃국은 뭐라고 하냐면 가짜 엄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짜 엄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단 집에 들어가기만 바라는 거잖아. 뭐 이런 거. 가짜 엄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냐면 길라미가 잘 데가 없죠. 배경이 대구라고 그랬잖아. 대구역에서 방황합니다. 대구역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데 없으니까 어디 갔어? 역에서 잡니다.
나는 집을 나가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너 집 나왔니? 물어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그나마 집은 어떻게 해서? 그나마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 이틀간 쩔쩔 굶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어디냐? 대합실에서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땅 떴는데요. 치마가 앞에가 뭐예요? 뭐겠니?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쳐다봐요. 그러면서 엄마의 눈에는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길라미는 뭐를 예측했냐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딱 두 마디 합니다. 가자. 딱 그만해요. 그래서 개 끌려가듯이 계속 끌려갑니다.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엄마는 앞에 가자 하고 그만하고 뒤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라미는 계속 쫓아 가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가면 뒤졌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뭐 하냐면 진짜 고깃국을 끓여줍니다. 끓여줘요. 이틀간 자식이 어떻게 해서 밥도 못 먹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서 고깃국을 끓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다시는 엄마한테 안 까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로 뭐야? 진짜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진짜 엄마의 사랑. 그럼 평가원이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지. 여기다 기억 딱 놓고 요 고깃국과 요 고깃국 서로 비교하는 문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죠? 요거 하나 딱 체크해 주시고, 요게 얘 소설에서 유일하게 갈등이라면 갈등인 것들. 그 다음 네 번째, 빈부격차가 좀 보였죠? 한국전쟁 후다 보니까 사는 것이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좀 드러나는데, 그거 날 수 있는 건 첫 번째 위치, 아까 사는 방식, 위치하고 집안 구조 아까 봤어? 네. 위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래채는 마당에 쑥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그 조카 영이라는 애가 올 때 보면 밖에서 들어올 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 들어와요. 기억나니? 그러니까 밑에가 움푹 파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홍수가 나면 거기에 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위체와 아래채가 그대로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겁니다. 위체가 부유함이라면 아래채는 못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위체 할머니의 장례식. 할머니의 장례식 같은 경우 있는데 나오진 않지만 위체 할머니 장례식은요 아주 거대, 아주 상여가 나갑니다. 호화 상여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 길수의 장례, 아래채, 길수의 장례도 거의 없죠? 그죠? 얘는 거적대기. 그 다음에 얘기는 호화상여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체크. 끝났다. 결론은 저게 끝이야.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잖아. 제비뽑기에서 간신히 남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직전에 어떻게 써? 아까 짐 늘린다고 해서 다 나가라고 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바깥채가 비는 건 아까 김천댁이 월북해서 비는 거야. 자, 그럼 34 한번 볼게요. 34페이지. 슬쩍 나온 거 한번 체크만 해보고 우리 줄거리가 맞아떨어지나. 자, 김천댁이 드디어 방을 비워주게 돼요. 김천댁 동그라미. 바깥채에서 풀빵 장수하던 애. 우리가 바깥채 가게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사 갈 곳이 한 댐은 아니요. 짐이라야 뭐 별걸 없지만 누나와 길중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러면 누나와 길중이는 뭐 한다고 그랬지? 학교 갔어. 둘은 어엿한 학생이라 책보 들고 당당하게 학교를 떠나버렸습니다. 장롱조차 갖춰놓지 않고 살다 보니 놓고 살지 않다 보니 이삿짐이 모두 자질구레한 잡동사니였습니다. 그러나 끄집어내요. 늘어놓고 보니 방 안과 마당에 이것저것 무더기로 수북하여 나는 어느 물건부터 어디에 들여놔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도와주면 되는데 어머니는 오후에 찾아갈 바느질 일이 바빠 그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재봉틀을 끼고 앉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짐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길수야. 아니, 길수는 그 뭐야 이거. 저질에 한 일. 그냥 일을 그르치는 거. 저질에 한 일만 할 테니까, 준호랑 나가 놀아 하고, 길람이 네가 옮겨라. 적당히 갖다 놓으면 제자리 놓는 거야. 뭐 내가 이 일 버뜩 끝내고 할 테니까 비오겠다. 어서 서둘러라.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고리 시침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종놈으로 부려먹으려고 나를 대구로 데리고 왔나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며 나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덕갱이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 구름이 겹겹이 구름이 잔뜩 끼어 날씨가 우중충했고 새초롬하게 추웠습니다. 비라도 찔끔거린다면 내다 놓은 짐들이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데려왔거나 주워온 자식은 이래저래 서름이 많다고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점심 굶으면 된다 하는 어머니의 빈정거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람의 입장에선 엄마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가출합니다. 굶기려면 굶기지. 나는 정말 오늘 신문 배달도 안 하고 집을 떠나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부엌의 그릇을 다랑이에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내가 세간살이를 바깥 마당으로 67차례 옮겼을 때였습니다. 머릿속원을 쓴 김천댁이 보퉁이를 들고 가게방 쪽문을 나왔습니다. 길람아, 이제 우리 물건은 다 치웠어. 방도 깨끗이 닦아놓았고 방 안에 놓은 물건은 안에 들어도 돼. 그러면 아주머니 그냥 떠나는 겁니까? 그래, 난 칠 정도로 할 거야. 복수리는 얘 바깥에 있을 거야. 내가 쪽문을 통해 가게 바깥으로 나서니 골목길에는 가재도구리 덩그러니 실은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수나 누나 선 보는데 함께 갔을 줄 알았던 정태씨가, 아까 정태씨도 알죠? 정태형인데 얘는 누나들은 다 친절하게 다 쓰는데요. 남자들은 다 이딴 식으로 써놨어요. 후줄근한 작업복 차림으로 손수레 손잡이에 엉덩이를 걸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복수리는 입이 미어져라 풀빵을 먹다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길람이 형, 우리 이사가요. 어머니하고 좋은 데로 이사가. 길람아, 내 그냥 떠나니까 안채 사람들한텐 떠났다고 안보라 전해줘. 풀빵통은 준호네한테 넘기기로 했으니까 두고 가는 거요. 김천댁이 가게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그네의 얼굴은 늘 그렇듯이 겁에 질린 채 찌뿌린 하늘만큼이나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겁에 질린 채 간 것은 항상 월북을 꿈꾸다 보니까 항상 주의를 잘 챙겨봐야 되거든요. 불안해해요. 정태씨가 손수레를 끌고 김천댁이 뒤에서 밀며 세 사람은 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태씨와 김천댁이 마치 부부 사이로 보였습니다. 만약 평양댁이 보았다면 한마디 불호령이 떨어질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래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김천댁이 주인집과 일가부치라면, 그러니까 한 집안, 노마님한테는 인사를 해야 할 텐데 빚쟁이 피하듯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뭐 말 못한 이유가 있으니까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렸겠구나. 자, 그러면 요거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어둠의 혼도 문학책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거는 시험에 좀 나온 경우가 있어서 안 나온 마당 깊은 집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 거에 보시면 유치진의 토막이 실렸군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다? 자, 첫 번째 토막부터 해볼게요. 토막이 뭐냐 근데? 토막집. 판잣집. 판잣집보다 더 안 좋은 움집. 판잣집은 나무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걸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움집 정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무척 음습해요. 그 다음에 얘네 집들은 다 어때요? 음습하면서 또 어디에?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어둡고 문패가 있다 없다? 없다. 문패가 없습니다. 문패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라를 뺏긴 상태니까, 그죠? 나라가 없다 뭐 이런 의미야. 결국 이건 뭐냐면 바로 1920년대 바로 농촌 현실이겠죠? 농촌 현실을 의미한다. 빼앗아 갈 만큼 다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해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누가 저항을 하죠? 명서? 명서 아니고 명수.
명수의 독립운동을 하죠. 명수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일정 정도로 긍정적이고, 이것은 뭐야? 저항을 하는 모습이겠죠. 저항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 독립운동이 성공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명수의 유골이 오죠. 명수의 유골. 그럼 명수가 유골이 왔다는 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실패 또는 좌절했다라는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치진의 토막은 EBS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두고 있냐면, 그래서 초점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소설에서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뭐야? 그 중에 소망의 플롯을 주제로 같이 실어 놓은 겁니다. 플롯이라면 일단 구성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를 바라거나 원하는 걸 뭐야? 이거를 소망의 플롯이라 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소망하는 것이 소망의 플롯인데, 이것의 결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납니다. 어떤 방향이야? 되나 안 되나? 그렇죠. 되나 안 되나. 그죠? 소망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망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써요? 소망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개가 실린 거야. 소망을 달성하는 게 뭐가 실렸어? 요게 뭐냐면, 요게 김유정의, 일단은 공부 그렇죠. 얘가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상상 못 하잖아요. 아, 그런데 주인공은 그거 있는 줄 알잖아. 그죠? 그죠? 금 따는 콩밭.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게 지금 요 놈입니다. 요게 바로 뭐야? 유치진의 뭐다? 토막. 그죠? 자, 일단 명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되찾기 위해서 독립이 됐으면 원하죠? 못했지. 실패. 명수의 가족들은 어때요? 명수의 가족들은 명서라든가 명서의 처라든가 금녀라든가 얘는 뭐야? 명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못 돌아오잖아. 이래저래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내용은 전반부와 우리가 후반부로 나눴죠. 그죠? 그런데 희곡이니까 제1막, 제2막이면 얘는 2막짜리입니다. 1막부터. 자, 얘는 되게 못 살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돼요? 빚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수가 어디로 가?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인 명서와 명서의 처, 그 다음 누구? 여동생인 금녀가 삼조라는 명수 친구가 일본에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써? 이 세 명이 부탁하죠. 누구? 명수 소식. 그죠? 명수 소식을 부탁합니다. 근데 왜 부탁하는 거냐면, 돈 벌러 갔으니까 명수 네가 못 오면 뭐라도 보내라고 할 거야. 돈이라도 보내라. 이 부탁을 하려고 보낸 거야. 근데 삼조는 삼조 나름대로 일본에 가서 일하려고 하고,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돌아온 소식은 뭐가 돌아와요? 아니, 벌써부터 이거로 하면 안 되죠. 명수의 투옥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투옥됐대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 쪼가리 가져왔는데 부정합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이때부터 누가 정신 이상해 보여? 명서의 처가 정신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 다음, 자, 후반부는 제2막이겠죠. 제2막. 자, 후반부에는 뭐가 올 거냐면, 이제 무서운 사연이 옵니다. 무서운 사연. 무서운 사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희곡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 앞에 바람 소리가 쉬 납니다. 이게 나면 그 뒤에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소식은 뭔데?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명수의 종신징역.
진역인데 종신진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식이지만 금녀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엄마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똑같이 명수가 종신진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명서의 처와 금녀의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금녀는 어떻게 받아들여? 일제에 의해서 잡혀갔다면 일제가 싫어하는 일을 했겠지. 그럼 그게 뭐겠어? 독립운동이잖아. 그래서 얘는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빠의 독립운동은 자랑스럽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명서의 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징역 간다는 거 거짓말이야. 아유 그거 헛소문이야. 징역 산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 걸 생각하지? 그렇죠. 좋은 소식이 오려면 그 전에 어떻게 써? 액땜을 한다는 거야. 앞에 나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이 있으면 아유 바로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보다. 그 다음에 오빠가 독립운동에 잡혔으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 그러면 좋은 게 있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뭐야? 토막에 뭐가 보여? 토막에 서기가 비출 것이다. 석이라고 한다면 아주 상서로운 빛, 신비한 빛, 상서로운 빛이 빛 거야. 그런데 다시 뭐가 나와야 돼? 바람소리 나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바람소리가 쉬 날 겁니다. 아야야. 자, 다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누가 등장? 이걸 그렇죠. 우편 배달부가 오죠. 그래서 뭐야? 명수의 유골이 오죠. 유골. 그러니까 당연히 명수의 유골이 오니까 어떻게 써요? 가족들은 절규하겠지. 가족들의 절규. 아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내가 이렇게 평생 아무 말 없이 살아왔더니 이 결국 운다는 게 이거냐? 다시 가져가거라. 니들이 죽였으니까 이 뼈도 네가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요.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가 잘 왔다. 얼마나 배고팠니? 뭐 이런 거 가족들이 절규할 테고. 다만 요거와 달리 슬프지만 금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또 자랑스러워 죽었는데. 금녀는 아니야 오빠는 죽어서도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희망을 잃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체 얘기였구나. 오예. 오예. 뭐가 오예야 씨. 오예. 자 그래.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그게 나와야죠. 유치진의 유사. 그래 뭔데? 그렇죠. 소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 나오면 바로 유치진의 소가 나와야죠. 저 토막이 20년대의 농촌 현실이라면 이 소는 1930년대 30년대 농촌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얘는 총 3막으로 되어 있는데 1막, 2막을 전반부에 실어 놓을게요. 전반부에는 1막부터 2막까지를 전반부에 놓을게. 전체적으로 뭐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전개될까? 소. 소는 도대체 뭔데요? 돈 버는 건데. 이 소는 바로 우리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소야. 그래서 농민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로 농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농촌 공동체의 뭐랄까? 뭐 정체성이라 할까? 전부라고 할까? 뭐라 할까? 상징물.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일종의 민족의 빼앗길 수 없는 민족의 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소에게 엄청 좋은 거 먹여. 누구야? 아빠 누구야? 국서. 그래서 얘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저 소를 자식들이 팔았으면 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큰아들 이름은? 말똥이. 그렇죠. 말똥이 더 크죠. 큰아들이니까 말똥이지. 자, 말똥입니다. 말똥이는 이 소를 왜 팔아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누구랑?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요? 귀찬이. 귀찬이와의 혼례. 근데 가버려요. 귀찬이는 왜 어디로? 그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술집에 팔려갑니다. 당시에는요, 남자들은 뭐 일해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아빠가 매정하게 딸들은 술집 같은 데를 팔았나 봐요. 매정한 새끼들. 그런데 얘의 동생이 있어. 이 똥이 좀 작아야죠. 그렇죠. 개똥이. 얘는 왜 팔아야 돼? 장사하려고. 그렇죠. 얘는 장사 미천입니다. 여기에 있어 봐야 일하면 일할수록 빚이 생기니까 빚만 내니까 개똥이는 저기 중국에 가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장사 미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서는요, 전혀 팔 마음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팔기로 합니다.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들 누구? 말똥이. 그죠? 말똥이. 그죠? 그래서 귀찬이와의 혼례로 팔고자 합니다. 혼례로 팔고자 해요. 개똥이가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져? 소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납니다. 말똥이하고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이거 귀찬이 결혼 때문에 판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그 소 어디 갔어? 이 새끼구만. 그래서 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 안 가져갔다고. 그럼 누가 가져갔어? 옆에 이상한 삼촌. 그죠? 사음 또는 마름이겠죠? 마름은 귀찮이와 혼례 때문에 저 소를 판다는 얘기를 들어요. 안 되지. 그 소를 팔면 안 되지, 얘는. 왜냐면 자기 거. 국서가 빚을 졌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국서가 돈 빌린 거기보다는 막 소장료가 너무 세니까 그게 빚이 쌓여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건 뭐겠어? 소를 파는 거죠. 일종의 담보야.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국서의 빚담보입니다. 빚담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 이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럼 유일하게 나쁜 놈은 이놈이네. 빼앗아 간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다음 후반부 3막. 선수. 다시 빼줘요. 자, 다시 못 뺏어요. 자, 사음이 있고요. 여기 일종의 마름이죠. 그러니까 지주 밑에서 관리해주는 놈이죠. 그죠? 얘가 뭘 뺏어갔다고요? 소를 빼앗아 갔어요. 빼? 자, 그랬더니 국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갔으니까 소송을 준비합니다. 근데 소송을 준비하지만 이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의미 없대요. 왜? 빚을 진 건 맞아요. 그죠? 빚을 진 건 맞으니까 돈 먼저 가져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뭐 하겠어요? 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의미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데 소식이 옵니다. 귀찬이가 결국 일본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빡더라? 말똥이가 빡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음을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음도 일종의 뭐 바지사장 같은 애 아니야? 그죠? 얘보다 더 윗사람 누구야? 그죠? 지주, 땅주의 있죠? 그죠? 지주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주의 집을 어떻게 해? 불 지르죠. 불을 질러요. 불을 질렀더니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요. 어디로 가? 주재소로 잡혀갑니다. 이것도 손해. 주재소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써요? 국서나 국서의 처가 어디로 가서 말똥이의 주재소 갔으니까 일로 가죠? 그때 어떻게 써요? 사음이 소에게 밥을 주려는데 이건 내 주인 아니잖아 하면서 발로 뻥 차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소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뭘 뺏기지 않은 거야? 민족의 혼은 뺏기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왜 이래? 비소 본능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시 좀 쓰고 하나만 더.
내일은 8시 반. 내일 늦으면 수능도 늦어. 내일 안 오면 수능도 못 간다? 필사적으로 와. 그 전에 붙어서 딴 데부터. 아, 시끄러. 자, 내일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서 엄매 13분, 그 다음에 뭐지? 화자 13분 같이 동시에 풀고 시작하고 그 뒤로 이제 시작할 거야. 모의고사는 우리 거 말고 새로운 모의고사가 나갈 거야. 가서 뭐라고? 아, 이거 말고 이건 니네 집에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한수 모의고사 줬죠? 그건 집에서 하시고 내일은 다른 새로운 게 나갈 거야. 네 모의고사 불러? 어? 네 모의고사 불러? 엄매 화장만. 화장만? 아. 그 시간 재려고 13분 안에 끝낼 거야. 다른 거 풀지. 나만 하자? 아니야. 바탕은 싫어해. 바탕 싫어요. 바탕은요 편집이 들어서 싫어해요. 상상에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그러면 자, 지주와 소장농의 갈등 해볼게요. 지주와 소장농의 갈등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뭔 돼지야? 그 불 지르는 거. 불 지르는 거 좋아요. 제목이 시작할 때부터 상징적인 비유적인 상징이 딱 나옵니다. 뭐가 오냐면 지렁이가 지렁지렁합니다. 왜냐면 가뭄이야. 밟으면 훔쳐야죠. 가뭄이야.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가뭄은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렁이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지렁지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뭄이라는 건 지렁이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군요. 이걸로도 힘든데 이 옆에 뭐가 있어? 먹는 지렁이 먹는 애. 지렁이 먹는 애가 뭐야? 주던지. 새. 너무 커. 그거 날지 못해. 닭, 멧돼지? 미친 새끼야. 멧돼지가 지렁이 먹고 하잖냐? 그렇게 할 일 없는 멧돼지 봤냐? 지렁이는 먹는 애가 있어. 단체로 때려와서 막 물어요. 개미. 그래서 개미가 막 옵니다. 지렁이한테 개미 와요. 그러면서 얘를 막 뜯어먹어요. 엄머. 그러면 얘도 지금 지렁이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네. 이것은 뭐에 비했냐면 저게 자연재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면 이건 사회적 착취자입니다. 착취자야. 그러면 얘는 누군데 그럼 지렁이는? 민중. 우리. 고통받는? 그렇죠. 고통받는 민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렁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렁이는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나 힘들어요 이렇게 아니야.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그 꿈틀 좋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저항하려고 하죠. 그죠? 이겨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해요? 막 땅으로 막 들어가요. 막. 기우제? 비와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냐? 뭔가 하려고 해. 뭘 땅으로 들어가면 지금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지. 물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렁이가 이제 개미에게 가서 찾아가서 합니다. 내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낼 테니까 5번 세금을 좀 좀 잘라주세요 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오히려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네. 안 먹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들고 가? 나다니고요. 집단을 들고 보강사로.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불꽃놀이 하러 간다. 아니야, 보강사 절태우러 간다 라고 했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여기서 이 보강사 스님이 착취자로 나오는 거고 거기서 고통받는 애들이 누구야? 바로 성동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얘가 했겠죠? 착취자고 얘가 바로 뭐냐면 피착취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쁜 놈, 다음 얘가 좋은 놈. 그래서 원래 성동리 주민들은 자작농이었어요. 다 자기 땅에 있었어. 어떻게 빼서? 뭐 종교 얘기하면서 막. 그렇죠. 뭐 종교 뭐야? 절이지 절. 스님이 가서 너희 집 자식 있지? 자식 없는 사람 어디서? 내일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너 논 줘. 너희 집 부모 있지? 부모 없는 사람 어디서?
내가 부모님 내일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뺏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설 쓰고 나서 이 소설가가 스님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성동이 그 그게 아니야. 절 아래 마을 그거. 맞아요. 절 아래 마을. 사하촌. 사천. 뭐야? 이게 사촌이죠. 절사자, 아래아자, 마을촌자. 김정한 거. 성동이 의견. 김정한의 사촌입니다. 그건 성북동 비둘기. 아 그래? 저런 씨. 김정한의 사촌. 네, 무슨 자,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 그거잖아. 왜? 번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왜 맨날 송구성 비둘기야? 자, 그 다음에 나한테 37쪽에 봤더니 박목월의 산도화 실린 거 보이죠? 아무래도 이 간슬개는요, 제 유튜브를 보나봐요. 그대로 실어놓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박목월 10개 알려줬잖아, 10개. 그 10개 중에 하나 걸렸었죠? 그죠? 이놈은 아무래도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뭐 이래? 뭐라고? 뭐라는 거야? 씨. 너와 나만이